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0월 27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첫 번째부터 스텝이 완전히 지금 꼬여버렸습니다. 출범하기도 전에 이준석의 아류 천하람을 혁신위원으로 영입한다고 했다가 퇴짜를 맞았죠. 퇴짜를 맞았는데 가까스로 여러 사람이 고사를 하는 바람에 가까스로 이렇게 꾸리긴 꾸렸는데 오늘 첫 번째 회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 좀 황당합니다. 이준석을 끌어안자는 건데 그런데 이준석은 이 발표가 나온 지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SNS에 글을 올려서 그 퇴짜를 떠났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러브콜을 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제1호 혁신 안건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1호 혁신 안건이다. 그래서 김경진 이 혁신위원이 이 혁신위 첫 회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다양한 안건과 대안들이 있었지만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삼자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대사면 대상과 관련해서는 형사범죄에 연루돼 기소된 경우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혁신위 주변에서 나왔던 그 인물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이준석은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두 번 받았죠. 그래서 그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고 홍준표 시장은 10개월, 김재원 최고위원 1년이 돼 있는데 뭐 홍준표 시장과 김재원 최고위원이야 정말 뭐 총선 앞두고 통합 차원에서 하합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이준석을 지금 여기서 그 일종의 사면을 해주자는 이야기죠. 당원권 해제를 풀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에 올리면은 최고위원회가 승인을 하면은 뭐 끝나는 건데 다시 당원권이 복귀를 되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의 지도부에서 뭐 이렇게 되면 승인을 안 해줄 수가 없죠. 1호 이렇게 하는데 정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바로 이 이준석이 이 SNS에 글을 올려서 퇴짜를 놓고 또 조롱을 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혁신이 생각에 반대한다. 혁신이 생각에 반대한다.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일을 하면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본인을 사면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당권 장악을 위해 있었던 무례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의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쫓았다는 거죠. 본인은 이 성접대 의혹으로 그래서 그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뭐 당권 투쟁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그룹이 자기를 내쫓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장제원, 권성동 이렇게 해서 혁신위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을 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가 할 일이다. 이렇게 또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권력의 이 행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걸 하라. 자,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모르고 지금 이 혁신위가 이런 결정을 냈을까요? 그러면 정말 순진한 반응이다. 순진한 생각들이다. 이게 어떻게 혁신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마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첫 번째 안건이니까는 뭐 상관없이 뭐 이준석은 이렇게 조롱하든 말든 또 그냥 이것을 절차를 밟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나중에 또 이준석이 절거머니 또 들어와서 공천을 한번 받아볼까 하고 절거머니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자, 일단 오늘은 이준석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지만은 여기 또 숙이고 들어가면은 이 혁신위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숙이고 들어가면은 이준석은 기고만장해서 다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짐을 싸려고 했던 이준석 이현주와 같이 뭐 당을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하면서 연말에 나가겠다 이런 엄포까지 놓으면서 당을 뭐 신당 이야기를 하고 짐 싸고 있었던 이준석을 만류를 한 셈이 되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계 천하람은 이미 이 혁신위원회에 참여도 거부를 했고 또 김용태 이준석과 가까운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도 혁신위 참여를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혁신위를 이 사람들이 이준석을 비롯해서 다 거부를 하고 있는데 혁신위에서 그것을 또 이준석에 대해서 사면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 그리고 또 이준석계 사람 중에서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는 동시에 탈당을 해서 찬물을 끼얹은 일도 있죠. 바로 신인규라는 또 토론 배틀 해가지고 이준석이 부대변인으로 뽑은 신인규도 며칠 전에 탈당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해서 실컷 폄훼를 하고 나갔는데, 그 상황에서 이 인효안이 시한폭탄을 껴안겠다는 겁니다. 이준석은 시한폭탄이죠. 지금 어떤 식으로 끌어들여봤자 지금 당장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면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러면 환호성을 지르는 것은 민주당 쪽이죠.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은 환호성을 지르겠죠. 또 드디어 이준석이 안에 가서 내부 총질을 해주는 거나 총선 앞두고, 지난번 대선 때도 얼마나 아슬아슬했습니까? 이준석 때문에 막 가초를 하고 찾아다니고 질 뻔했어. 대선에서 질 뻔했죠. 근데 또 총선 앞두고 이준석을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이 성접대 이것 때문에 논란이 생겼고, 또 대선 때 가출도 했고, 양두구역 발언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가까스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 초기에 무슨 당권을 놓고 가처분 소동을 벌이고 온갖 소동을 다 벌였는데, 그런 이준석을 또 사면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준석은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은 최근에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이유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였죠. 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지원을 해달라는 것도 다 거부를 하고 조롱을 하면서 18% 질 거다 이렇게 마치 무슨 정치 예언가처럼 그전에 2020년 총선에서 그 지역에서 18% 졌기 때문에 18% 질 것이다 이렇게 막 악담을 퍼붓고, 최근에는 또 저희 대구 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거기 원내대표도 있는데 윤지학 원내대표도 거기 있죠. 그런데 그 12명을 향해서 앉아서 밥만 먹는 고양이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폄하하고 이게 지금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두 건씩 걸어 나오는 상황이죠. 안철수 조롱을 했다가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제명을 하겠다고 서명운동까지 지금 받고 있는 사이트 만들어서, 그래도 안철수는 후보 단일화를 했던 그런 인물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제명을 하겠다고 하는 인물을 이 혁신위원회에서 러버콜을 보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설거머니 이준석이 다시 설거머니 들어오면은 총선 앞두고 어떤 분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저는 시한폭탄이라고 보고, 반드시 터지는 시한폭탄입니다. 총선 전에 터지는 시한폭탄. 거기다가 이런 부분을 간과를 하는 것 같은데, 혁신위에서 조금 전에 김경진 혁신위원이 형사범죄에 연루돼서 기소된 경우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기소는 안 됐지만은 지금 형사범죄로 이준석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파생된 무고 사건, 무고 혐의로 강용석 쪽에서 보도한 내용, 성접대 보도가 허위라고 했다가 경찰 조사에서 그게 성접대가 허위가 아니고 진짜로 판명이 나서, 사실상 그렇게 판명이 나서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를 했죠.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6월 달에 성접대를 해준 김성긴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고, 이준석에 대한 조사 시점도 지금 타이밍을 재고하는 그런 상황인데, 검찰이 만약에 본격 수사가 들어가면, 이렇게 영입을 다시 사면을 해놓고 본격 수사가 들어가면은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도 판단 없이 이렇게 덜컥 이준석을 사면하겠다고 했다가 또 오히려 대치기 당하고 조롱당하고 퇴짜를 맞고 이런 상황인데, 어차피 이것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냥 추진을 하겠죠. 추진을 하면은 이준석은 또 조롱하고 버티다가 슬그머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그리고 또 이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예고했던 대로 첫 번째 행보를 월요일 30일 날
전부 일제 13명 혁신위원들 강주 5.18 묘역을 참배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인이 그때 비대위원장 할 때 5.18 묘역 가서 무릎 꿇고 하는 그것을 흉내내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첫 번째 행보로 할 일이냐. 혁신위가 보수정당의 혁신위가 우파정당의 그 사람들이 첫 번째가 이거 나중에 정 필요하면은 뭐 그런 퍼포먼스 해도 되죠. 근데 이것을 만사 제쳐놓고 강조로 달려가는 게 과연 국민의힘의 혁신 1호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요한 그리고 혁신위원들은 활동 기한이 2달입니다. 총선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 2달, 12월 말까지 합니다. 12월 말까지 하고 떠날 텐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폼 잡고 폼 내고 뭐 강주도 가서 같이 가서 뭐 무릎을 꿇고 또 뭐 우리가 통 크게 이준석도 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그만이지만은 그러면은 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게 되는 국민의힘이 숙대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힘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실 이준석을 껴안는다고 해서 지금 이 중도층이 그 지지를 보낼까요? 이준석 껴안는다고. 오히려 이 민주당 쪽이 민주당이 지금 환호성을 올리죠. 그전에도 여러 가지 이준석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대선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길 뻔했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이준석이 들어가면은 땡큐다.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해서 혁신위에 맡기지 말고 뭐 당의 뭐 원로들이나 중진들이 나서서 이 부분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